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장중에는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 직전에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는 두 연은 총재 발언이 시장에 조금 충격을 줬지만 시장은 이내 좀 소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다쳤지만 시장은 좀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석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자세한 시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시장의 중요한 두 키포인트로 금리와 실적 이 두 가지를 좀 뽑아주셨는데 시장은 좀 실적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뉴욕 증시부터 좀 리뷰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도 그렇고 다 강보합세로 마감을 했고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를 이끄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강조를 드렸습니다. 금리와 실적인데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2000년대 초반에 보면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장사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증시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고 뉴욕 증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TSMC가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보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금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슈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것을 좀 시장 참여자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월, 6월에 금리 인하까지 모른다. 증시의 부담이 커지나 이런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중요합니다. 그러나 금리 역시도 실적 못지않게 중요한데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이 굉장히 떨어졌었고요. 그다음에 5월, 6월까지도 이제 금리 인하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사실상 시작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증시에 올라갈 재료,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출렁거릴 수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와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매수를 이어나가면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고 2600선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추세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부분은 차트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5,609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15,609선에 마감을 했다는 것은 5일선 위에 증시가 위치해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5일선 위에 주식이 있으면 급등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증시 역시도 5일선 위에서 견고하게 지금 위치해 있으니 추세가 이탈하지 않고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갈 것이다. 좀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2월 2일이죠. 금요일에 PBR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대 양봉 세우면서 2615 강하게 돌파를 한 채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월 5일에 2562까지 떨어지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만 중요한 지지 라인인 2월 2일에 시가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점 굉장히 고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5일선을 지지하면서 이전의 고점 라인이 2615를 돌파하고 2620까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전장이라서 오늘 어떻게 마감할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2620 돌파하고 5일선 위에서 좋은 흐름을 이어나간다면 2675까지 돌파하면서 넓게는 2700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코스피는 전망해 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중요한 830선이 저항 라인이고요. 그다음에 840선, 850선 중요한 포인트들이 각각의 저항 라인으로 맞이하고 있고 또 이평선들이 역배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돌파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코스닥에 지금 테마가 없는 상황입니다. 초전도체 이런 테마들 계속 수전매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공략하지 마시고요.
코스피의 저 PBR 관련 대장주 노려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550여 개가 됩니다. 코스피의 저 PBR 섹터 550여 개가 되기 때문에 그중에 옥석을 좀 가리고 싶다. 강한 섹터의 대장주를 좀 가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다른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700선까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저 PBR주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30선을 넘겨줄 수 있을지 향후 지켜보시면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정영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의 섹터들 분석을 해볼 텐데요. 카카오그룹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졌던 이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좀 오랜 시간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이버와 카카오 좀 공략을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네, 카카오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로 좀 사봐야지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런 분들보다는 좀 많이 물려 있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또 어떻게 차트 분석을 해야 되는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순이익이 3,549억 원. 역대 최고 실적을 냈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우리가 실적 관련된 부분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두 개입니다. 턴어라운드 전환, 그리고 역대 최대 실적,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런 이슈가 나온다면 실적 이슈가 모멘텀화되면서 주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좀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쇄신, 대표가 쇄신에 본격화 간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법 독립기구와 해동하는 등 카카오 그룹주가 굉장히 좀 좋은 움직임을 보일 만한 재료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부분은 카카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카카오 차트입니다. 카카오가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양쪽 완화를 통해서 증시가 상승을 함과 동시에 빅테크 대장주로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2020년에 바닥 구간 3만 원 찍은 다음에 17만 원까지 약 5배 이상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때입니다. 9월 8일이네요. 9월 8일에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장대 음봉이 추세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차익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때 거래 대금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물량이겠죠.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유통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던 외국인 기관 투자자가 이때 악재로 인해서 물량을 던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이 말인즉슨 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물량을 털고 나갔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주가가 지금 이때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자 하락 파동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0월 17일에 46,500원 단기 저점 형성한 뒤에도 반등할 여력을 보이지 않고 다시 이전 저점을 이탈하면서 최근에 작년 10월 27일에 37,300원 단기 저점 형성하고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 구간이어서 한번 2파동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신규 매수자분들은 이 구간에서 잡으신 다음에 전고점 61,900원 돌파할 때 분할익절 관점에서 조금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제가 좀 보자면 이 호실적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지금 윗골이 달리고 양봉으로 지금 진행 중인데 사실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온 것이다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갔다 이런 게 아니라 당연히 물려있던 사람 혹은 이제 평단가 부근까지 본전이 온 사람들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이 증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수급 주체들이 물량을 던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윗골이니까 이 윗골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1월 15일에 형성되었던 단기 고점 라인이 31,500원을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가 달렸다면 우리가 긍정적인 캔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한 채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힘이 조금 붙인다라고 볼 수 있고 신규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27,000원 라인, 이때가 장기 이평선 부근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충분히 좋은 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라인이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라인 이탈한다면 손절하시는 게 맞고 그 이후에 31,500원을 돌파한다면 아까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분할 익절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도 카카오랑 그다음에 카카오뱅크랑 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두 개의 종목과는 다르게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카오페이 역시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 캔들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는 카카오뱅크와는 다르게 21선 저항 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뚫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운다면 이 5만 원대 라인, 21선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지할 수 있는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들어가는 전략을 수립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신규로 접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제가 좀 도와드리자면 카카오 그룹주 관련해서 우리가 신규 매수한다면 21선 기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대장주는 카카오뱅크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전략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보유 중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언제쯤 공략할 수 있을지 그 시점을 지켜보고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지금 카카오 그룹주들 중에서 대장주는 호실적을 발표한 카카오뱅크가 있을 테고 이 작년 9월에 있었던 장대 음봉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까지 조언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차트를 직접 분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비법 자료집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단타 비법 자료집 정현수 전문가님께서 직접 집필을 해주셨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섹터도 알아볼 텐데요. 카카오 그룹주들에 이어서 이번에는 서현 그룹주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 PBR 테마 열풍 속에서 자동차주들이 한 차례 좀 상승을 보였었고 이제는 그 흐름들이 자동차 부품주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서현 그룹주들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좀 한번 대장주로 선정해 주실까요? 네, 서현그룹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PBR 테마 최근에 정말 핫합니다. 우리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저 PBR 테마만 하더라도 종목이 1,100여 개가 되고요. 기존의 시장을 이끌던 강세 테마라고 하면 반도체, 바이오, 로봇, AI와 같은 테마들인데 최근에는 기존에 소외되어 있었던 섹터, 증권, 유통, 뭐 이런 테마들, 자동차 부품, 기존의 강세 테마가 아니었던 소외 테마들이 증시를 이끄는 주도 테마가 되면서 서현그룹 역시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자동차 주입니다. 최근에 현대차, 기아가 호실적, 저 PBR 테마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밸류업 풍풍 타고 날아오르는 등 서현그룹 역시도 현대차와 기아와 같이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 좀 이렇게 모멘텀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서현이 작년 영업이익이 2,559억. 이 수치는 전년비 대비해서 35% 이상 급증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테마 좋고요. 모멘텀 좋고요. 실적 좋고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떨어지는 종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주로는 서현이 있습니다. 뭐 서현 탑메탈, 서현이와 있는데 서현부터 제가 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면 2023년부터 한 해 동안 박스권을 그리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박스권 저항 라인 맞고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나 싶으면 박스권 저항 라인 맞고 떨어지고 내려가나 싶으면 박스권의 지지 라인 반등하면서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 올 한 해 동안 지속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네모난선, 그러니까 이 네모난선의 고가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지금 캔들이 거래대금 실린 채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캔들 하나만 놓고 보면 윗꼬리 달린 음봉, 그것도 거래대금이 실린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신호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이런 캔들이 나왔다는 것은 박스권 구간의 어떤 매물대,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캔들이기 때문에 이 캔들 하나만 보고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간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은 지우셔도 되고요. 지금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신다면 오늘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되고 주가가 10,000원 그리고 9,000원까지 내릴 때 5일선, 10일선 단기 이평선 관점에서 분할 매수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서현 이화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서현은과 마찬가지로 박스권, 이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서현과 마찬가지로 종가 매매 전략 세우셔도 되고요. 만약에 주가가 2만 원 라인까지 떨어진다면 단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분할 매수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서현그룹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현그룹 역시나 지금 현재 박스권 돌파 흐름에서 세력들의 움직임 포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당장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종가 매매 전략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좀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알아볼 그룹주들은 HLB 그룹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여러 번 다뤄드렸던 소재이기도 한데 12월 달에 3만 원 가량에서 2번 정도 큰 파동이 나왔었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전략 다시 한번 세워볼까요? 네, HLB 그룹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 FDA 허가 기대감에 연일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 일정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3월에 파이널 리뷰가 있고요. 5월 16일에 FDA로부터 허가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인 즉슨 우리가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정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 적어도 4월 달까지는 모멘텀이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상승 추세로 갈 수 있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차트 분석을 통해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HLB입니다. HLB인데 시가총액이 9조 6천억. 그때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는 7조 원 가까이 7조 원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9조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이 HLB의 차트 특성을 보면 1파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파 눌림, 2파 눌림, 3파 이런 상승 추세가 아니라 상승하려고 하면은 롤러코스터처럼 쭉 빠지는 흐름의 차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보시면 1파 이후에 눌림 구간 잡고 2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2파 과정에서는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조 원 가까이 되는 거래 대금이 몰리고 있다.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는 말씀드렸는데 이때 충분히 고가권이긴 하지만 차트의 특성을 봤을 때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이전과 다른 흐름이어서 충분히 우리가 신규 매수 고려해 봐도 되고 단기 이평선 기준으로 잡으면 우리가 V자 반등을 노릴 수 있다.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잡으면 지금 거의 뭐 20-30%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HLB는 3월, 4월, 그러니까 5월 전까지는 모멘텀 유지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저는 9만 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봉상으로 보시면 85,132원 2019년에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9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신규로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6만 5천 원 라인까지 떨어졌을 때 눌림 관점에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지금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일 것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분할 익절 하시면서 전고점 라인인 9만 원까지 대응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HLB 섹터 관련해서 정보를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LB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3월과 4월을 넘겨서 5월까지도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눌림목 관점에서 공략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 잡아보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노란 또 QR코드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급등하는 섹터들과 종목들 직접 분석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정영석 전문가님께서 직접 단타 종목 선정부터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그 매매 기법들까지 이렇게 자료집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역시나 노란 톡방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코드 1357 누르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급등 중인 섹터들 살펴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관심 종목은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시청자님들 성향이 나뉠 거예요. 단기 투자, 급등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시가총액 무거운 종목 가지고 있는 호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좀 종목을 조금 추천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실적 잘 내고 있고 시가총액이 무거운 HD 현대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거고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턴어라운드,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이 두 가지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자의 경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137%나 급증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전력기기 시장 호황으로 이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모멘텀은 AI 붐에 지금 K 변압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수혜주로 HD 현대일렉트릭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를 통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거의 뭐 나스닥과 비슷한 차트의 흐름입니다. 증시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보시면 되고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신규 매수에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다. 지금 고가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때만 보더라도 지금 고가권 아니냐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올랐죠. 이때만 하더라도 고가권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고가권이라고 생각이 될 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충분히 눌림 관점에서 들어간다면 15만 원까지는 제가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전략을 말씀드리면 95,000원. 선을 그어드릴게요. 95,000원에 비중을 조금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9만 원, 그다음에 85,000원, 8만 원. 이 선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중을 조금씩 태우시는 겁니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춰서 내가 V자 반등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종목은 내가 단기로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라 적어도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유하시면 되는 종목이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전략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공략주는 HD 현대일렉트릭이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꾸준히 우상향하는 차트 곡선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말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셔도 좋고요. 문자 샵 0082번으로 정영석 보내주셔도 저희와 함께 자세한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직접 종목 선정 부터 차트 공부까지 해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통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요.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어제는 기관들이 조금 매도세를 보이는 듯 했지만 다시 좀 강하게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상황 자체가 그냥 프로그램 이제 차익 거래 관련해서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왔던 거고요. 오늘은 좀 보면은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기관 매수 잡아주는 모습이고 외인들도 말씀드렸다시피 해서 다시 또 강하게 매수하는 모습이 좀 나옵니다. 쉽게 지금 뭐 바닥으로 꺾일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조금 계속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판단이에요. 특히나 오늘 보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상승을 좀 주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좀 쉬어가는 모습이지만 뭐 엔솔이나 2차전지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쉽게 조금 바닥을 조금 확인하면서 가는 모습이긴 해요. 자, 우선 그래서 한동안은 흐름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우선 맞는 시장이다. 이 정도 우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걱정보다 기대를 가져봐도 좋고 추세를 이어가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시황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 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양호 2,700포인트 빠르게 간다입니다. 외국인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14거래일가량 물량을 담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을 덜어내는 듯 보였지만 오늘은 6천억 원가량 매수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1.6% 넘게 오르면서 2,600포인트를 빠르게 넘겨줬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시총 30위까지 일제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 PBR 섹터의 열풍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끄는 코스피 시장 랠리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김선윤 전문가님과 짚어보겠습니다. 네, 확실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쭉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이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힘을 합쳐준다면 전문가님 어디까지 좀 코스피 상승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저께였죠. 월요일 같은 경우가 이제 프로그램 매도세 때문에 좀 있었다 치지만 오늘은 또 그 이상으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거든요. 지금 뭐 확실히 좀 지수 반등에 대해서 굉장히 좀 크게 보고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제 우선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차트 상황부터 보실 건데 이게 작년 이제 7월 달 고점 자리였었고 그리고 1월 초, 12월 말 1월 초 고점 자리였던 자리가 2,6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여기 자리를 우선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상 뭐 크게 어려운 자리는 아니고 현 수급 상황으로 보건데 한동안 또 많은 수량 계속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돌파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뉴욕 증시가 저희가 이제 구정 연휴 때 쉬는 동안 금요일과 월요일까지이긴 하지만 쉬는 동안 추가적인 강한 상승 랠리가 좀 나와준다면 국내 증시는 더불어 또 강한 모습이 화요일 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이제 내일 조금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큰 걱정은 안 되는 게 외인 기관들이 이렇게 많은 물량들을 매수해줬고 또 하나 단기간 짧은 차익 실현 물량이 있었지만은 바로 그 물량 이상을 매수해 주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 물량들이 빠질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이런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2,650을 돌파한 이후에 구정 이후로 다시 한번 돌파해 준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 2,650포인트인데 2,700으로 가면서 나름의 이제 랠리를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 때 차트 잠깐 보실 건데요. 코스피 차트입니다. 잠깐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2022년도 때 보시면 이게 봄쯤 나왔었던 한 2월부터 해서 한 5월경 차트 상황인데 여기 박스권 자리가 눈에 띕니다. 끝에 보이시는 박스권 자리요. 여기 자리가 이제 2,7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약간 힘겨루긴 있을 겁니다. 근데 우선 당장은 작년의 고점이었었던 2,650 돌파가 중요하겠죠. 근데 무조건 돌파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2,700 돌파하면서 갈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 보셔야 될 게 2,700에서 힘겨루기 있겠지만 2,750까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3,000포인트 넘어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기관들이 지금 올해 코스피의 밴드 자체를 3,000포인트를 찝는 곳이 많지가 않았어요. 거의 없다고 보였거든요. 근데 아마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한 구정 이후부터 해서 또 한 2분기 시점부터 다시 한번 이 코스피 밴드를 측정을 할 건데
3,000포인트를 다시 얘기하는 증권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만큼 좀 시장이 좀 강한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 PBR 정책에 맞춰서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선 시장은 긍정적인 상황이니까 차분하게 지켜보시고 급하게 매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좀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최소한 올해 하반기 때 정리하신 전략으로 특히나 대형주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700포인트를 넘겨서 우리가 기다리던 3,000 코스피까지 가는 그 날까지 좀 차분한 마음으로 시장을 지켜보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관련해서 저PBR 관련주들 위주로 보자라는 말씀은 작년 말부터 해주셨기 때문에 관련된 전략들과 함께 이번 올해 상반기 시장까지 예측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김선윤 전문가님의 인사이트 조금 더 빠르게 들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목 이야기도 해볼 텐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흘 전부터도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드리면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셔야 되고 좀 신규 진입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25% 넘었고요. 오늘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말씀드렸던 게 1월 29일부터 제가 짚어드렸고요. 계속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그때가 20만 원 넘어가지 않을 때인데 2배 간다고까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24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나니까 이제 좀 와닿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그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기관들, 외인들 자금 들어올 때 정말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이거다 싶으면요.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보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옛날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30%를 누리기 때문에 뭐 그런 리는 잘 없긴 하지만 그만큼 조금 쉽게 종목이 오를 수 있다는 거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 포인트를 보셔야 돼요. 특히나 현대차, 기아,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무디스에서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A로 바뀌었습니다. 네. B였는데요. A로 바뀌게 됩니다. A3로 상향 조정이 되면서 또 외인들의 좀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인들도 이 신용 등급에 따라서 뭐 현대차라는 종목에 넣을 수 있는 비중 자체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더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주가가 더 펌핑할 거고 뭐 당장은 아니지만 우선은 장기적 랠리를 봤을 때 외인들은 쉽게 현대차를 떠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현상 자체가 이제 현대차에만 있는 것 아니고요. 기아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거고요. 특히나 말씀드리고 있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그간 좀 눌려 있었지만 이틀 때 조정이었지만은 오늘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이죠. 키 맞추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네, 역시나 신용등급 상향 이슈가 있고요. 주가가 밀리기보다는 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자,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전고점 2023년 고점을 빠르게 치고 넘어갔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고점 자체가 25만 원 꼭지 자리가 있는데 아마 돌파하는 흐름들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을 하셔야 될 때 모비스보다는 사실 현대차, 기아가 많으실 것 같은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그간 계속 강조드렸었던 자리가 있어요. 차트 보시면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23년 고점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전 고점 자리들을 영향을 봐야 되는데 여기 자리들 그리고 제가 강조드렸었던 게 기아도 그러했지만 현대차도 이 구간 자체가 박스권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구간대 돌파하는 고점 자체 제가 얼마로 짚어드리고 있나요? 25만 원짜리잖아요. 그러니까 25만 원까지는 그냥 우선은 가는 거예요. 가고 나서 이 25만 원 위에 박스권 돌파하는 포인트?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요? 21년 최고점 자리가 21년 1월 11일 날 28만 9천 원 자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 자리는요. 사실 그렇게 매물 자체가 없는 자리이기도 하니까 보지 마시고 우선 25만 원 돌파가 중요할 겁니다. 네, 그걸 보시면 되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이미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원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가격적인 매력으로 보기에는 기아보다는 현대차가 훨씬 매력은 있어요. 근데 사실 더 보자면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더 좋아 보이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모비스보다는 또 현대차, 완성차가 더 끌리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오히려 지금 상황이 더 낫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 케이스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기아를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이 났지만 현대차도 무시 못한다는 거를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아랑 키 맞추기를 한다면 현대의 주가 수준은 우선은 최소 30만 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기아랑 키 맞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그래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가격은 25만 원이니까 돌파하고 나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은 외인 기관들 연일 매수하고 있는데요. 이 외인 기관들의 흐름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주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아와 현대차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저희가 좀 더 빠르게 잡아드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연일 랠리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수급들이 이제는 자동차 부품주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까지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알아볼 종목은 카카오뱅크 짚어보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좋지 못한 흐름들을 보였었고 리스크도 많았는데 오늘 좀 카카오뱅크가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략해봐도 괜찮을까요, 전문가님? 네, 카카오뱅크가 최근에도 흐름이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1월 들어서 좀 저조하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을 좀 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 또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좀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실적 포인트가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대환이 쪽으로 많이 몰렸습니다. 싼 이자도 그렇고 편리하기도 하다 보니까 많이 몰리는 모습이에요. 사실 이 주담대 잔액이 1조 2천억 규모였는데요. 9조 1천억으로 증가합니다. 정말 많이 늘었고요. 여신 잔액조차도 1년 새 엄청나게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실적이 올해에도 정말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따라 주가가 막 튀어가는 모습이에요. 차트 상황도 보면은 이게 쌍바닥을 거의 크게 확인한 다음에 돌리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잠깐 보시자면요. 주봉으로 볼게요. 큰 바닥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요. 반등이 한번 있었고요. 다시 한번 이 바닥 포인트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전체 구조상으로 보건대 이제 크게 이런 바닥을 형성하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단기 패턴으로 보긴 좀 어렵지만은 약간 중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돌파하는 포인트가 나온다는 거죠. 어떤 식이냐면 전고점 라인 영역 자체가 여기 자리예요. 나름의 자리를 잡자면 거의 현재가 부분. 이게 23년이랑 22년 말쯤 나왔던 요 나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여기 나름 박스권 자리가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여기를 돌파를 조금만 하게 되면은 바로 랠리를 보입니다. 그 자리이기 때문에 최근에 약간의 힘겨루기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시 일봉으로 가서 봤을 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신다면은 아마 괜찮은 재밌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필두로 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방향성이 최근에 좀 재미없는 모습이지만 약간 돌리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인터넷 쪽도 그렇고 IT 쪽으로 해서 좀 이슈몰이가 되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같이 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우선은 카카오뱅크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도 물론 쓰고 있긴 하지만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면 이 박스권 돌파하는 시점 잘 보시고 지금은 구간대에서 약간 애매하다 싶으시다면 3만 원 넘어가면서 한 3만 1,000원, 3만 2천 원 가는 게 보인다면 그때는 랠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점을 잘 판단하시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장에는 박스권 돌파 흐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의 주가 방향성이 카카오 그룹주들 전반에 주가 상승을 이끌 수도 있다는 점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종목은 펜오션 짚어보겠습니다. HMM의 인수 관련된 이슈가 작년 하반기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결국에는 하림그룹이 인수하는 게 결렬됐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펜오션이 관련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인수 관련된 이슈 어떻게 좀 풀어주실까요? 네, 이제 결렬이 됐어요. 그래서 펜오션이 주가가 오늘 현재 가격으로 24%가량 급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이제 HMM 매각 협상 무산이 되다 보니까 유상증자 우려가 해소가 좀 되면서요. 급등을 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게 하림이 HMM을 인수를 딱 한 다음에
유상증자를 한 3조 원가량 부르려고 했습니다. 일반 공무 유상증자죠. 그러니까 시총이 지금 잘 아시지만 페노션이 한 2조가량 되는 종목이었는데 3조를 불러내는 거죠. 당연히 주가가 엄청나게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인수 불발이 되면서 우려가 불식되면서 우선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좀 그런 구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이제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12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는데 안 된다 하면서 오늘 바로 쭉 밀려버리면서요. 16% 정도 현재 하락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전에 가격 자체가 얼마냐면 가격적으로 말씀드리면 3,000원 거의 이탈 3,000원 아래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가격으로 돌아가는 포인트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 오늘 이런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게 산업은행이랑 해양진흥공사랑 7주간의 협상을 좀 했는데 결렬이 최종적으로 됐습니다. 뭐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으나 하림이 조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는 발판을 마련하려고 했으나 현실적인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이제 하림이 HMM을 인수하려고 할 때 하림이 HMM을 인수한다고 이 큰 회사를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사실 많이 힘든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페노션만 좀 잘 지켜보고 대응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했는데 역시나 금액의 벽, 돈의 벽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페노션은 그 영향으로 빠지기 전 가격이 거의 4,500원, 4,600원 수준이에요. 차트 보시면 하림이 빠졌었던 그 HM 인수권으로 밀렸었던 자리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빠지기 전 가격이 여기 이 구간입니다. 가격적으로 해서 4,200원대부터 해서 한 4,700원 수준입니다. 이게 원래 가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그 중간쯤 4,500원대 놓여 있는데 많이 가더라도 막 더 이상 더 급등하기는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맥스로 보더라도요. 뭐 4,000 한 오늘 만약에 상한가를 들어간다면 내일 정도가 마지막 고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상한가를 못 가고 현재가 부근이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거의 사실 고점에 다다랐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페노션 관련해서 매수는 절대 안 되고요. 그간에 갑자기 인수를 통해서 영향을 받았던 페노션 물려 계셨더라면 지금 아마 매수가로 오기 시작하니까 상황을 보시면서 잘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기 이슈입니다. 하루 이틀짜리니까요.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의 상승 단기 이슈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와 카카오뱅크, 펜오션까지 시그널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각각의 종목들과 그룹주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를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김선윤 3글자 보내주시면 자세한 전략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시장 흐름 괜찮은데 지금 시점에서 역시나 코스피 위주로 좀 봐야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 코스피 위주로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요. 근데 이제 오늘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에코프로 라인들의 움직임이 좀 급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회사 차원에서도 주가 하락의 우려가 있다 보니까 액면 분할 이슈를 좀 꺼내들면서요. 주가를 좀 부양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데 사실 좀 걱정입니다. 이게 2차 전지주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개화하는 시기 자체가 올해 이제 뭐 하반기나 내년부터 해서 실적이 많이 돌아오거든요.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좀 커진다고 하는데 특히나 에코프로 라인도 실적이 아마 하반기부터 돌아올 건데 문제는 이게 트럼프 이슈가 좀 불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오늘 급등한 거는 그나마 굉장히 좋은 그림이에요. 좋은 그림이라 이거는 살리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는 모습이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근데 좀 걱정스러움이 저는 계속 있다 보니까 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혹시나 단기 급등 따라서 좀 비중을 줄이는 전략을 하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수급적인 부분에서 원체 조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금 뭐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액면 분할하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5분의 1로 떨어지겠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비싼 가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상황 보시고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2차 전지주들이 사니까 코스닥이 조금 전체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나와서 다행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당장은 아니지만 코스닥이 한 번은 우선은 한숨 돌렸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이 외인들과 이제 기관들의 수급상에서 봤을 때 코스닥 쪽은 아직까지 그렇다 할 모습은 안 보여요. 오늘 이제 에코프로나 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은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사실 외인과 기관들은 코스닥에서 매수 대응이 아닙니다. 오늘도 매도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에코프로의 수급 상황 보면 오늘 매수가 들어오긴 해요. 기관들 자체. 근데 이제 오늘 아침부터 치고 들어온 이제 매수량 대비해서 기관의 이 수량 자체가 그렇게 또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같이 보자면 조금 더 상황을 예의주시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뭐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거래량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수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우선은 다행이지만 그래도 조금은 코스피 위주로 해서의 시장은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금융투자 쪽의 기관들의 자금은 프로그램 쪽으로의 매수세는 더 계속 들어올 거라서 한동안의 움직임은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또 급등이 나오다가 지수가 급등이 나오다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또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물량으로 인한 지수 하락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요. 걱정보다는 계속 기대를 갖고 시장을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종목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삼성전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사실 바닥에서 살짝 움직이는 그림이 좀 나오긴 해요. 근데 좀 답답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 보시면 현대, 기아 뭐 다 잘 가는 것 같은데 이쪽만 안 가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순환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당장은 이제 저 PBR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가요. 그런데 이 종목들이 가격 추이에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마련하고 나면 올려놓으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하이닉스나 삼성, IT 쪽으로 옵니다. 잘 보시면 미국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IT 기업 중에 대표적인 종목 하나가 인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텔 PBR 자체가 2배 조금 안 됩니다. 근데 삼성이랑 하이닉스 PBR을 비교해 보자면 1.5 중반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미국 내 상장돼 있는 자동차 회사들과 국내 현대기아를 비교해 봤을 땐 그 갭이 훨씬 크기 때문에 현대기아 매력도가 더 높죠. 거기에 무디스의 신용등급 상향 이슈까지 있잖아요. 그 자연스럽게 우선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올라가면 거의 1배 가까이 많이 치고 올라갈 건데요. 올라가면은 다시 시선은 어디로 가냐? IT 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이슈에 맞춰서 볼 때 가장 핵심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이 이 IT 관련주들일 거예요. 엔비디아가 지금 뭐 오늘 새벽에 약간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600 중반대에서 열심히 잘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잘 가고 있어요. 작년에 제가 $500 이하일 때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 엔비디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IT 관련주 걱정 마시고 삼성 하이닉스 잘 홀딩하시고 가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후장 대응 전략을 비롯해서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IT 관련주들까지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노란톡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을 하신 뒤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 장 상승 섹터는 카카오 그룹주들 알아봤고요. 카카오뱅크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현그룹과 HLB그룹까지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기관보다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더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영석 전문가님의 공략주는 HD 현대일렉트릭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